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홈 가드닝의 기초 중에 기초죠. 화분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햇빛이 좋을 때 낮에 오전 중으로 물을 주고는 해요. 물 주는 일은 저에게 아주 즐거운 일인데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물을 주고는 합니다. 근데 엄청 많이 물을 날라야 되거든요. 제가 물시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물을 자주자주 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식물들이 많기도 하고요. 제가 물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들 위주로 키우기 때문이에요. 이쪽 큰 선반에는 제가 좋아하는 베고니아들을 좀 모아 놓았는데요. 베고니아들이 아주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물 주는 빈도는요, 식물의 종류, 그리고 식물에게 주어진 햇빛, 그리고 대기 중의 습도, 토양의 배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설명하실 때 손가락으로 흙 한 마디 정도 넣었을 때 흙이 다 말랐으면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에게 물 줄 때는 흙이 완전히 겉흙이 마르지 않았을 때도 자주 주기도 해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키우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식물들이 그 패턴을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주시고 바짝바짝 말려서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들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하게 돼요. 대신 저는 이제 저면관수로 많이 물을 주는 편이고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 주기 전에 아무리 춥더라도 잠깐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편입니다. 창문을 열어야 햇빛도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요. 작은 화분 받침 안에 물을 채워 넣어주고요. 그거를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남아있는 물은 원래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저는 그냥 놔두는 편이 많아요. 그러면은 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바로 반나절 이후에는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질질질질 물을 흘려가면서 걸레로 닦아가면서 실내에서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서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는 해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 받침은 제가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사서 먹었을 때 나오면은 얼른 화분에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밑에다가 화분 받침으로 쓰고 있고요. 까만색 토분에 어울리는 갈색 토분 받침은 여러 개 사다 놓고 계속 잘 쓰는 편입니다. 토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져가서 물 샤워를 막 시키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 받침에 물을 줄줄줄줄 이렇게 흘려가면서 이곳에서 물을 주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물 조리개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1.2리터짜리인데요. 제가 2리터짜리 생수병 한 6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넣어서 물을 주고는 해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자주 주다 보니까 흙이 잘 안 마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서큘레이터를 돌리고 그랬는데도 흙이 안 마른다 싶으면은 저는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살 흙을 아래쪽까지 뚫으면서 공기를 흙 속으로 불어 넣어줘요. 그러면은 흙이 금방 마르거든요. 위에 한 1cm, 2cm 정도 겉흙이 마르면은 어느 정도 물을 줘도 된다라는 표시로 알고 저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대부분 잎이 넓고 증산작용을 잘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소코라코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매일매일 물을 줄 때도 있어요. 제가 쓰는 화분도 물이 엄청 잘 마르는 토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두가르송 화분에 심은 거라서 물도 더 잘 마르는 편이거든요. 젓가락으로 항상 흙을 솎아준답니다. 제가 모든 화분에, 모든 베고니아에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번갈아 가면서 주거든요. 아래로 한 10번 줬으면 위로 10번 주고, 그리고 아래에 물을 주기가 힘든 화분이다 싶으면은 위에서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저면관수로 물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밑에서 주기가 편하면 밑에서 주고 위에서 줘도 괜찮은 것들은 위에서 많이 주는데요. 웬만하면은 베고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꽃이 피는 식물들은 꽃이나 잎에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얘는 로즈샴 베고니아라는 아이인데요. 목베고니아예요. 그래서 목베고니아들은 물이 아주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 제가 말렸다가 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콸콸콸콸 물을 이렇게 물 조리개에 넣고 있으면 고양이 양파도 물소리를 듣고 와서 저랑 같이 놀아요. 물도 가끔 엎지르고요. 칼라디움이 겨울인데도 잠을 안 자는 애가 하나 있어요. 칸디덤이 그건데요. 예쁘니까 봐줄게요. 그래서 새이파리도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얘한테도 물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칼라디움도 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잠들었는데 칼라디움은 막 새잎을 뿜뿜 내고 있어요. 스킨답서스 오레우스인데요. 스킨답서스는 건조함을 더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흙을 완전히 다 말린 다음에 주고요. 이 무늬가 살짝 나온 베고니아도 그냥 아래쪽에서 안 주고 위쪽에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고니움들도 당연히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뿌리를 건조하게 잎은 습하게라고 키우는 그런 멋진 말도 있지만 저는 잎도 습하게 뿌리도 습하게 키우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난 밀크 컴패티 싱고니움도 이제 잎 한 장에서 2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얘는 아직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겨울에 물을 주면은 고양이는 햇빛을 보고 누워있기도 하고요. 작은 유묘 같은 경우는 물 주는 걸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모아서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줍니다. 이 아이는 콜레우스 올리브 모자이크라는 콜레우스예요.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죠? 죽었다 살아나는데요. 얘도 요즘에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이파리들이 색깔이 더 핑크색으로 변한답니다. 분갈이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 해주겠죠? 닦고 그래도 물이 이렇게 흙물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가드닝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페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아껴서 줘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라게 돼요. 얘는 키가 엄청나게 큰 식물인데요. 얘도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편이에요. 화분이 식물에 비해서 아주 작은 편이에요. 판두리폼이라는 필로덴드론인데요. 키가 제 거의 목까지 오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토끼기가 있어서 귀여운데요. 너무 올라와서 윗부분부터 이제 삽수로 만들어서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과습의 징조입니다. 잎이 갈색으로 물렀죠. 그럼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씩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뒤집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갈수록 다시 멀쩡한 잎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정말 힘든 물주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예쁜 식물들 하나하나 병충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는 이파리 하엽이 있으면은 하엽들은 가위로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드닝의 재미고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새로 나온 이파리가 있으면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한 번씩 보고요. 저는 화분에 맞는 플라스틱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아데아 고사리도 매일매일 물을 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얘가 처음에 열대야님이 엄청 크고 긴 화분에 심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화분이 없어서 어느 정도 큰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는데 여기서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알로카시아가 물주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드래곤 스케일은 제가 한동안 저면관수로 주다가 한 5-6번은 저면관수로 주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관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식물들도 예쁘게 기르는 방법은 물을 부지런히 챙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은 익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총체가 생겨서 죽을 뻔했다는 브레이니아인데요. 지금은 다시 너무너무 잘 예쁘게 이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했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것만큼 또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햇빛이 반짝거릴 때
반짝반짝하게 하얗게 빛나는 식물들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명상이고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주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가드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